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날 경축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지역민들은 가족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이달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소아폐렴구균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시킨 덕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오늘부터 보내드리는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혁신도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봅니다. 꿀벌들의 농약 중독을 막기 위해 농약 살포를 규제하는 법이 있지만 적용 절차가 까다로워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예년과 달리 대체로 차분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그동안 한산하던 놀이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20일째. 하지만 추모객들의 발길은 줄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의 추모객들이 몰리면서 오전에 이미 분향소 재단은 국화송이로 가득 찼습니다. 놀이공원을 찾기에 앞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천진난만한 표정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애들한테 즐거운 추억보다도 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고자 자녀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여느 어린이날과는 달리 오늘 어린이날 관련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대신 매주 주말에 운영하던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오늘로 변경해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너무 이제 즐기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회관에 오면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이고 약간은 이제 조금 조용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체험이라는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고요. 놀이공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4월과 5월 단체 관람객 70%가 예약을 취소해 예년에 비해 조용하던 놀이공원이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진짜 내년에는 모두 다 마음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는 2014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방접종 가운데 가장 비쌌던 소아폐렴구균 백신이 이달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부담 때문에 접종 시기를 놓친 경우도 공짜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소아폐렴구균 백신은 한 번 맞히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들었습니다. 보통 4차 접종까지 50만 원쯤은 필요했으니 부모들의 부담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만 1세까지는 95%에 이르던 백신 완전 접종률이 3살이 되면 80%대로 떨어지고 그 이유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5월 1일부터 소아폐렴구균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13번째로 포함시켜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뿐만이 아니라 뇌수막염, 폐혈증, 급성중염 등 중요한 중증 감염의 원인균입니다. 보통 출생 2개월이 지나면 첫 접종을 시작하지만 때를 놓쳤다고 해도 5살까지는 접종 효력이 있어 이번 기회에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라 하더라도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가시면 지금이라도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무료로 아직 유료인 만 6세 이하의 독감 접종이나 어린이 A형 간염 접종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어린이 감염병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절기 감염병 감시와 대응에 나섭니다. 경북도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27개 반 54명이 상시 비상방역 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경상북도는 감염병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 모니터 1,900여 곳과 142곳의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칠곡군수 후보의 백선기, 성주군수 후보의 김항곤, 영덕군수 후보의 이희진, 울진군수 후보의 임광원 예비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상주시장은 성배경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지만 후보 자격이 박탈돼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고 청송군수는 중앙당 공천위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중단하기로 해서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할 신성장 동력이 없어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행정적 지원이 미흡해서 입주 공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불편이 너무도 큰데요. 대구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아쉽고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기획 시리즈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중교통과 각종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겪는 불편과 고통을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5개 기업이 현재 입주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해서 가족과 함께 대구로 옮겨온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선 괜히 대구로 왔다는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2개의 노선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이어서 기다리다 지친 이용객들이 땡볕 속에서 걷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애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별로 옮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오는 이제 물론 뭐 버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불편하죠, 지금. 약국과 편의점, 슈퍼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끼니 때마다 식당과 매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가려면 이제 뭐 지금 한국 감정원 저기에 작은 매점이 있어서 뭐 그까지 거의 10몇 분 걸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편의점까지 10몇 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 여기에다 혁신도시 내에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시간가량 걸리는 시내에서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바로 혁신도시 내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허벌판인 곳이 많아서 마치 도심 속 오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겪는 문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의 직원들이 대구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배려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지역 CCTV 1,300대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2달 전 문을 열었습니다. 범인 검거는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당기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들은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과 7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분이 문을 여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분이 여러 차 문을 만지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이 있어서. CCTV가 절도범을 잡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고 화재 사고를 조기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불과 2달 사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크고 작은 범죄 용의자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방화 등 불법 행위 110여 건도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하던 CCTV가 한 곳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개별 분산되던 CCTV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영상정보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1,300대의 CCTV가 포항시를 24시간 물 샐 틈 없이 비추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본부와 대구시는 연구소 기업이나 첨단기술 기업을 설립하려는 회사나 창업 예정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한편 설립 후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할 기관을 모집한 뒤 다음 달과 9월에는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을 설립하려는 회사나 창업 예정자를 모집해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해 양봉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뿌린 농약 때문인데 문제는 해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쁘게 드나들어야 할 꿀벌들이 벌통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벌통 주변에는 죽은 꿀벌들이 수북합니다. 벌통 하나당 5만 마리의 벌이 들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 마리의 벌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벌통 20개로 어렵게 양봉업에 종사하는 신 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한 상태. 날아서 일할 수 있는 벌이 다 죽어 나오니까 일할 벌은 없고 심각하죠. 자식 같은 존재인데 남의 집에 가서 수정지대를 해주고 죽어 나오니까 참 안타깝고. 전문가들은 꿀벌들의 촉수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농약 중독으로 인한 폐사로 진단합니다. 전날 인근 가수농가에선 열매 속기용 농약 살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약재는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살포해야 하지만 뿌리는 농가도 판매하는 농약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위에 약을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어기고 농약사에서도 약을 쳐도 된다고 하고 약을 파는 그 자체도 문제고.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데다 피해 증명을 위해선 양봉농가 개인이 죽은 벌의 성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 속에 양봉농가들의 피해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제 오작동 사고를 낸 대구 압산 케이블카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국과수와 경찰, 대구 남구청 담당자 등 10여 명은 오늘 압산 케이블카 사고 현장에서 오작동 원인과 사고 대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승객 30여 명을 태운 압산 케이블카에서 4차례가량 급출발과 급정거를 반복해 승객 10여 명이 다쳤고 승객 전원이 정상에서 걸어서 하산했는데 사고 뒤 케이블카는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하철 교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에서 10m가량의 쇠파이프가 떨어져 나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변 상가 간판 등이 파손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서민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등급 취소된 바다 이야기 24건과 프로그램 개조나 변조 16건 등 등록업소 68곳과 무등록업소 16곳 등 84개 업소를 적발해 게임기 1,630대, 현금 4,1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모 게임랜드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 이야기 50대, 출입 감시용 CCTV, 철제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놓고 길 건너편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 119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가 19년간 4,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995년 6월에 만들어진 경북항공구조대는 울릉도와 독도 등 해상 비행이 많고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악지역으로 형성된 경북의 열악한 비행 조건 속에서도 19년간 한 차례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4,000시간은 167일 동안 상공에 계속 떠 있는 상태며 지구 둘레를 24번이나 비행한 거리입니다.
경찰이 5월을 어린이 교통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주 3회 이상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하고 통학차량 운전자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5월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평균 1,300여 건으로 다른 달에 비해 34%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 쇼핑을 이용한 5월 행운 가득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우정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에 선물하기 좋은 우리 특산품과 제철식품, 생활마트 등 5천여 종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우정청은 이와 함께 선물 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를 때 휴대전화 번호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프티콘 선물하기 서비스와 꽃배달 상품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을 증액해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에 예산을 지원해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당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해 도서관 리모델링과 도서관 비품 구입, 정보화 시설 설치 등에 쓰도록 했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운영평가에서 운영 인력과 운영자금 확보, 시설 등 평가 항목 6개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고보조금 6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 문을 연 창업보육센터는 10개의 입주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4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지난해 7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